자, 신라젠의 문은상이가 어제 조선일보가 보도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350억을 4명이 빌려가지고 BW 신주 인수권부 회사채를 갖다가 10,000만 개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를 사실상 장악한 다음에 돈을 빼서 그 빚을 갚았다. 그러니까 자기 돈 안 들었단 말이 지금 사실이 아니다. 사실 확인하지 않고 기사화하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 문은상 씨요. 법적 대응 좋아하는데 당신 진짜 당신이 팩사백과 관련해서 했던 행위를 가지고 지금 법적 대응을 운운할 자격이 있냐? 가슴에 손을 올리고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모든 사자들은 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자기는 지 돈 한 푼 없이 인수했다라는 게 사실이 아니라며 신라제는 규제 당국이 요구하는 모든 자료에 허위 사실 없이 적법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성장했다. 내가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게 물을 가지고 그렇게 9조 8천억을 만드는 것도 제주는 제주다. 봉이 김선달이 현대에 온다면 진짜 봉이 문선달이라고 하는 게 낫겠다 이래 봅니다. 자, 신주 인수권부 회사채 발행 및 실행은 동부 정권 기관 투자가들의 펀딩 개시를 위한 요구사항으로 당시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자, 웃기고 있네요. 이렇게 말을 하면 일반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런가 하고 넘어가는 거지요. 자, 그래서 좀 이따가 검찰에 가서 하세요. 이런 이야기 국민 앞에 하지 말고요. 대주주의 부당이익으로 거론하고 있는 수천억은 국세청의 요구에 따라 납부했다. 개인적으로 이익을 안취했다 하는데, 자, 이 사람이 정말로 개인적으로 이익을 안취했다? 근데 문은상이 앞에 대표를 하거나 감사를 하던 두 사람은 다 지금 구속이 됐어요. 법원이 그냥 구속 영장을 발부하겠습니까? 문은상이가 이야기하는 말 중에 BW 발행은 동부 정권과 기관 투자가들의 펀딩 개시를 위한 요구사항이었다. 자, 이걸 BW를 발행해야 펀딩해 주겠다. 이런 거요. 다 짜고 합니다. 그리고요. 대형 로펌으로부터 법률적인 검토를 받고 위법 행위가 아니라고요. 제가 정권회사 이런 데서 위법 행위를 저지를 때 금융회사 이런 데서 대형 로펌이 이런 유권 해석을 내려주면 그걸로 위법 행위를 저지르거나 빠져나가는 일종의 도구로서 그런 거랍니다. 대형 로펌이 뭐 대단한 줄 압니까? 대한민국의 대형 로펌 대부분이 도둑놈들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마치 대형 로펌이 말했으니 무슨 뭐 금융회사가 요구했으니 이런 식으로 둘러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세금이 1,700억이 부과됐다고 하면서 대주주 3인에게 부과된 세금 및 당시 기준 부채 총계가 4,700억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문은상이 당신은 그러면 쓴 돈이 하나도 없다. 개인적으로 이 말입니까? 문은상이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쓴 돈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다 세금 냈다 했는데 한 언론이요 2019년 8월 6일에 지금 이게 맞으니까 지워지지 않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라젠 그러니까 2018년 3월 주식 매각을 한 시점과 맞물려 대한민국에 돈 좀 벌었다 하는 사람들이 다 가는 동네 한남동 이태원에 고급 단독주택을 매입했다는 겁니다. 자, 진짜 어중간한 사람이 강남에 아파트 살지요. 진짜 지가 재벌 흉내를 내거나 재벌이라고 하면 다 한남동 그 골목 안에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은상이가 신라젠 주식을 좀 만지다가 이 한남동에 지금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소유 주택의 면적은 대지가 187평 서울 한복판 한남동에 건물이 1층이 50평, 2층이 39평, 지하가 21평이라는 거예요.
2018년 3월 주식 팔고 난 직후에 이 집을 샀는데 매입가가 65억이라는 거예요. 자, 한 공인중개사는 주변 거래 내역이 많이 없지만 실제 물량이 없는 동네예요. 지금 시세 변동도 없고 구입 가격이 적정가다 하면서 이걸 평가를 했는데, 이 저택 구입 시기가 신라젠 주식을 대거 처분한 시점과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검찰 이거 좀 조사하세요. 이 돈 구입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요. 그래서 문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지난해 1월 3일까지 본인이 보유하던 신라젠 주식 156만 주를 장내에 팔았습니다. 자, 요 타이밍 2017년 12월 말부터 2018년 1월까지가 신라젠 주식이 클라이막스 때입니다. 그래가지고요, 2017년 3분기까지 보유하고 있던 자기 주식에 그 직전까지 보유하던 양의 30%, 지가 가진 주식 중에 30%를 갖다 팔은 겁니다. 매각 대금이 1300억이 넘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개발을 갖다가 자신하고 있다는데 지가 이런 식으로 주식을 한꺼번에 팔면 주식 가격이 똥값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최고가에 팔지 않고 조용히 중간에 나눠가지고 팔았겠죠. 한 9만원 8만원 이럴 때요. 그래도 그거 돈이 어딥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문헌상이가 이 주식을 매각한 데 대해 소문이 무성했는데, 일부 주주들 사이에는 팩400 임상시험이 중단되는 게 아니냐, 임상시험 중단 악재를 사전에 인지한 문헌상이가 주식을 대량으로 처분한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돈 어디 썼냐고 물으니까 한동안 답을 하지 않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신라젠 주가가 고공행진을 해서 문헌상이가 팔 때 10만원 정도에 육박했다는 거예요. 공모가 15,000원과 비교하면 6배가 높지요. 신라젠은 이 소문을 일축했지만은 문은 결국 나중에 세금 내려고 팔았다. 세금을 주식으로 낼려 했는데 그게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미실현 소득의 1000억대의 세금을 부과한 상황에서 지분 매도는 그에게 탈세자가 되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신라젠 주식이 작년에 확 가라앉고 나서요, 이제 임상시험이 중단되었다 이렇게 되고 난 이후에 이제 다시 이 문제가 터진 겁니다. 문헌상이가 주식을 매각할 때 소문이 다시 이제 한간에 재조명되어서 단독주택을 샀다라는 말까지 이제 이 기정사실이 지금 되어버렸고, 그래서 문이 악재를 인식하고 몰래 주식 매각 대금을 팔아서 부동산 등을 축적한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검찰은 지금 유시민이 그렇게 학을 띠는 VIK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보는데, 아마 조사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VIK가 2013-14년 두 해에 450억을 신라젠에 투자해서 14%를 보유한 최대 주주고, 이때 이제 행사에 유시민이 갔다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VIK 투자로 신라젠이 결국은 이 제네렉스라는 지금 이 팩400 즉 자기들의 그 띄우기 위한 소재를 이제 인수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문헌상이는 돈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다 세금 냈다 했다. 그리고 자기가 이 BW 받은데 이상 없다 했으니까 검찰이 이제 문헌상이를 불러다가 조사해서 문헌상이가 집 산 돈은 어디서 나왔는지를 묻기 바랍니다. 자, 1조 6천억대의 그 펀드 환매를 중단시킨 라임이 투자한 15개 기업 중에 9곳이 상상인 금융그룹 계열 산하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라임이 투자한 15개 기업 중에 9개,
그러니까 3분의 2가 상상인에서 지금 대출을 받았다. 자, 상상인은 어디 등장했습니까? 코링코 조국의 그 무슨 뭐 오촌인가 하는 동생이 하던 코링코 그룹이 주로 지금 이 상상인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아가 WFM이니 뭐니 다 급한 불을 끄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또 상상인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상인이 라임과 더불어서 불법 대출과 주가 조작 등 금융 비리에 깊숙하게 서로 연루되어 같이 움직인 게 아니냐 해서 검찰이 상상인과 라임 둘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어요. 자, 조국한테도 등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라임한테도 상상인이 등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라임이 투자를 받은 상장사 15곳을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그 중에 9곳에서 전환사채, 조국 가족이 관련된 코링코에서도 지금 상상인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전환사채였죠. 여기도 전환사채입니다. 그래서 사업 보고서에 금액이 적시된 721억 외에 금액이 표시되지 않은 일부 주식 담보 대출까지 합쳐서 1000억 정도를 상상인에서 대출을 해준 걸로 지금 추정이 된다고 서울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임과 상상인의 자금이 동시에 흘러간 9곳 중에 6곳이 상폐되었거나 상폐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 스타 모빌리티, 리더, 한류 타임즈, 파티 게임즈, 팍스넷, 블루스 바이오팜 등이라는 겁니다. 라임이 작년 5월에 100억을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팍스넷의 경우 최대 주주인 PXN 홀딩스가 보유한 주식 전량을 담보로 상상인 저축은행에서 110억을 대출했다는 거예요. 당시 팍스넷은 이미 이어진 적자로 부채가 400%가 넘어서 지금 도저히 돈을 정상적으로는 빌릴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죠.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한 상상인이 주식 담보를 회수했고 팍스넷은 지금 상폐 위기라는 거예요. 라임의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이 소유한 스타 모빌리티도 상상인 계열사로부터 수차례 주식 담보 대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봉현이 스타 모빌리티 이사로 선임될 당시에 최대 주주였던 차이나 블루는 스타 모빌리티의 지분 취득 과정에서 상상인 계열인 공평저축은행으로부터 42억 5천을 대출받았다는 거예요. 최대 주주가 바뀐 다음에 9억을 더 받았다는 겁니다. 라임의 주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DA 테크놀리지도 역시 2018년 10월에 라임의 투자를 받은 이후 세 차례 상상인으로부터 120억에 달하는 전환사채 담보 대출을 받았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네요. 왜 라임이 투자를 했던 이런 코스닥 회사들 비실비실한 거 사가지고 투자했지요. 돈 빼먹기도 하고 주가 조작도 했고 거기가 상상인으로부터 대규모 자금 조달을 했는지 의문이다는데 이건 우연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상상인이 정부의 혁신 성장 기조에 따라 벤처 투자를 이렇게 활성화한다고 이렇게 해서 업계에 등장했지만은 그 뿌리가 뭔지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 상상인이 조국 가족 펀드 운영과 관련된 코링코에도 등장을 했다면 이 상상인은 도대체 무슨 뿌리? 그래서 상상인의 그 오나라는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과거 전력이 이런 금융그룹이나 정권회사 골든브릿지를 인수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데 거기에 압력이 행사되어지고 그래서 그 대가로 지금 조국 가족과 관련된 그런 코링코 등의 대출이 이루어진 게 아니냐 그렇게도 의혹이 좀 있었지요. 그런데 검찰은 이게 지금 왜 겹칠까에 대한 부분에서
상상인이 정권으로부터 엄청난 특혜를 받았고 권력 핵심들과 연루되어 있다. 라임도 권력으로부터 엄청난 특혜를 받았고 권력 핵심들로 연루되어 있다. 그러니까 상상인은 이 라임보다 이 권력 관계에서 좀 더 밑에 있다. 그러니까 상상인은 이 라임과 연관된 권력들이 이 라임이 투자한 회사들에 대해 돈 좀 대줘라는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건데, 지금 검찰이 또 라임 돈이 들어간 회사들을 다 압수수색하고 조사하고 있는데, 지금 상상인 돈이 들어간 기업들도 같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 좀 이따 보면 라임과 상상인에다가 지시를 하고 통제를 하는 권력이 같은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저한테 이종필이 뭐 자살했니 어쩌니 했는데요. 라임 부사장요. 이 사람이 1월 달에 리조트에서 설 연휴에 강원도 리조트를 드나들고 수행 비서가 렌트 차량을 이용해 이동을 했고, 자, 그리고 김봉현 등 비호 세력의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이종필이 죽었다고 저한테 자꾸 전화 오는 아줌마 한 명이 있었어요. 다 뻥이다는 겁니다. 그런 가짜 전화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종필뿐만 아니라 김봉현이도 지금 서울 도심에서 또 피행각을 벌려오고 있는데 검찰이 그걸 포착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기사하던 한모라는 친구가 명동에서 환전소에서 25억 달러를 원으로 바꿔가 김봉현 측에 전달했고, 참 기가 찹니다. 이들은 도망다니는 놈들이 돈이 그냥 수십억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 이제 유심칩을 바꿔가면서도 이제 김봉현 측과 통화를 하고, 또 한은 김봉현의 지시를 받고 논현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도주에 사용하는 차량의 번호판도 교체했고, 그래서 이 한이 김봉현의 도주를 도운 장소가 전부 서울 시내란 거예요. 도망다니는 라임 이종필 부사장의 부인이 의사라는데요. 당뇨병과 아토피 치료제까지 이종필은 처방을 받아가 작년 말에 전달받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 이종필 부인 SNS 등에 보면 남편이 뭐 죽었거나 이럴 사람이 아니고 아주 편안하다는 거예요. 좀 많이 챙겼으니까 그런가 싶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자들이 지금 도망을 다니는 데는 제가 지난번에 봤을 때 이 김봉현의 부하 김모가 중국, 마카오, 캄보디아, 다시 중국 등을 다니면서 교민 행사에도 다닌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이 전부 특급 도피를 하고 있어요. 전세기 타고 도피하고요. 자,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잡히면 권력이 끝나니까 어떤 행태로든 잡히지 않고 선거 이겨서 윤석열을 쫓아내고 끝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까지 안 잡히는데 성공해서 1단계는 목표를 달성했어요. 그러면 선거에 이제 자기들이 이겨버리면 이걸 조사하지 못할 거라 봤는데 지금 윤석열 검찰이 이 문제를 세게 물고 늘어지니까 머리가 아파져 있는 겁니다.